자, 지금부터는요, 지난 주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한 인물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5년 전 미국에서 한 한인 아버지가 딸을 죽인 방화범으로 지목이 돼서 종신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인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린 딸을 치료하러 기도원에 데려갔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화재가 난 거고요. 자신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목욕 중이던 딸은 숨진 겁니다. 미국 경찰은 아버지가 짐을 싸서 나왔다더라, 무표정했다더라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방화범으로 지목을 했죠. 아무리 억울함을 허소해도 통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렀고요. 국내에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졌습니다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한탁 씨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2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한탁 씨의 마지막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모든 혐의가 무효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이한탁 구명위원회 김영호 목사님을 잠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가죠. 김영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탁 씨, 감옥에서 나오신 뒤에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첫 마디는 벅찬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를 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는 한인식당 가서 순두부도 드셨다고요? 예, 그게 한국에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먹는 음식이 두부다 하는 얘기를 같이 참여한 사람에게 해줄 때 저희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두부 한 무를 신청해서 예. 잡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두부를 주기를 먹었습니다. 54세에 들어갔던 분이 79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한탁 씨. 네. 25년 전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한탁 씨 가족이 이민을 간 건 78년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건 89년. 이한탁 씨가 그날 그 기도원에 가게 된 게 딸 때문이었다던데요.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습니까? 대학을 다니는 딸이 우울증이 심하고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그런 수양회에서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본래는 어머니가 가는 걸로 따르니까 가기로 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아버지가 대신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그 기도원에서 불이 났던 거고 아버지 이한탁 씨는 탈출을 했는데 딸은 끝내 못 나오고 숨졌습니다. 그때 왜 함께 나오지를 못한 거였을까요? 조그마한 방카라고 예.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정도로 작은 집입니다. 그날 안찰 기도를 받고 거의 1시 30분쯤 끝내고 돌아와서 그 딸은 목욕탕에서 아마 목욕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아마 주무시고 계셨던 새벽 3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불이 나는 어떤 연기 같은 게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딸을 이제 정신이 없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딸이 어디 있는가 이 생각 못 하시고. 그렇죠. 네. 딸이 이제 연기가 냄새가 나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그냥 나와서 딸을 딸이 뭐 젊으니까 나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나왔는데 딸이 안 보이니까 3번이나 다시 딸을 찾으러 들어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 없어서 찾지 못하고 불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다시 또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아버지는 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고 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이한탁 씨가 아버지가 방화범으로 딸을 죽인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겁니까? 그게 상당히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또 이한탁 씨가 잠옷을 입고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그 표정이 딸을 잃었으면 뭐 대성 통곡하든지 굉장히 슬픈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표정이었다. 그다음에 바지나 옷에 방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옷에 방화 물질이 묻어 있다 이거였을 거예요. 뭐 무표정이라든지 뭐 짐을 쌓아와서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이야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옷에 방화 물질이 묻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재 감식관들이 세 사람이나 당시의 방법으로도 조사를 이제 검찰 측이 아는 입장에서 예. 조사를 했을 때 예. 방화가 아니라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담당 변호사라는 분이 한쪽에서 계속 검찰이 방화라 그러니까 예. 이쪽에도 방화라 그러되 방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이한탁 씨가 아니라 그 딸이 방화를 자기가 죽고 싶어서 방화를 했다.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니까 예. 방화가 아니라는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고 그것을 내심원들에게 내놓는 것을 거부했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잘못이었다고 좀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결국 이한탁 씨 가명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된 건데요. 그 후에 구명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이분은 아무리 봐도 우리 한인들이 보기에 참 억울하다. 해서 네. 계속 펜실바니아 주법원에다가 항소를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죠? 7번 노력했지만 예. 그것이 결국 안 됐고 예.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펜실바니아 주지사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자기는 주지사지 그 법원하고는 관계없는 한계가 있고 예. 둘째는 완전히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사면을 한번 고려해보겠다 했지만 그것은 이한탁이 자신이 자기는 무죄인데 왜 사면은 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안 그렇죠. 한다고. 그것은 거부하고. 네. 자, 7번이나 항소를 하고 대통령이 네. 심지어는 한국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됐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25년 만에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재심이 받아들여진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첫째 미국 연방법무부에서 이게 하비스 코퍼스라 그래가지고 신체 부속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다시 검토해봐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터닝 포인트이고요. 예. 두 번째 하나의 요인은 펜실바니아 이노선스 프로젝트라는 그런 소위 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건져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한탁 씨를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이 연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도 쌓여야 돼서 도움이 됐죠. 그래요. 참 25년 만에 기적 같은 결실. 구명운동을 쭉 함께 해온 분으로서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전 판결이 무효가 됐다. 그 얘기 들으셨을 때는 정말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기적이죠.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2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 이런저런 소외들 아마 저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실 텐데. 네, 거의 8년 동안 가까이를 독방을 있게 했어요. 독방을요? 거기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가장 힘든 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이고. 그런 그 고독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풀려나서 저가 바로 옆에서 한 7시간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힘들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다들 함께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김영호 목사님 미국 연결해 봤습니다.